12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온 박선여. 분식집에서 하루하루 버텨온 그녀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아빠를 초대하고 싶어요. 12년간 입에 올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선영이. 저는 박선영이고 올해 51살입니다. 12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한 후 지금까지 혼자 아들 지훈이를 키워왔어요.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는데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28살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기쁨이 앞섰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어떤 사람이야? 제가 연신 질문을 쏟아내자 지훈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정도 사귀었어요. 회계사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훈이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어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를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12년간 입에 올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닦으면서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엄마가 이때까지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근데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아빠도 아버지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결혼식만큼은요.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해서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죠. 지훈아, 그 사람이 지금까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빠잖아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1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느끼는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연락해 볼게. 지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저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12년 만에 그 사람과 연락한다는 것, 다시 마주 본다는 것이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소원이라면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그 사람이 떠날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른 여자와 새 출발한다며 차갑게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저 하나 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12년 전 그 번호가 아직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지우려고 했지만 왠지 지워지지 않았던 번호였죠.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12년 만에 들은 한도훈의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선영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도훈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정말 선영이야? 응.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지훈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래도 아들 걱정부터 하는 걸 보니 완전히 무정한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지훈이 결혼해. 지훈이가 결혼해? 도훈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응. 아버지로서 와줬으면 좋겠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꼭 갈게. 고마워. 그 짧은 대답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맙다는 말에서 그동안 아들을 혼자 키운 제게 대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주소랑 시간은 문자로 보낼게. 알았어. 그리고 지훈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목이 메었어요. 12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아픈 아들을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날들, 학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 아들의 운동회에 혼자 가서 다른 부모들의 시선을 받으며 응원했던 기억들. 당연한 거잖아. 내 아들인데. 그래도 정말 고마워. 짧은 통화였지만 저에게는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2년 만의 통화였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도 변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재혼한 아내와는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훈이가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했어. 결혼식에 온다고 하네. 지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아들의 기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지훈이의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도훈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의 상처를 아물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픈 자리로 남아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그 약한 박선영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왔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본다고 해서 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전화를 한 지 사흘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본 도훈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제법 섞여 있었고 예전보다 살이 빠져서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듯한 인상이었죠. 어떻게 알고 왔어? 지훈이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왔어. 네가 해주던 밥도 그리웠고.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12년 전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도훈이 제가 해주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었죠. 앉아. 저는 차갑게 말하며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뭘 먹을래? 떡볶이하고 순대 먹을게. 예전에 도훈이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어요. 저는 말없이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회계사래. 3년째 사귀고 있어. 그래? 좋은 사람인가 봐. 당연하지. 내 아들 보는 눈이 그렇게 나쁠 것 같아? 제가 다소 날카롭게 대답하자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 선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어. 지훈이도 많이 보고 싶었고.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내놓자 도훈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요. 여전히 맛있네. 예전 그 맛 그대로야. 다 먹었으면 가.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은 계산을 하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 지훈이 얘기 더 듣고 싶어. 왜 굳이 여기 와서? 지훈이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잖아. 아직은 용기가 안 나.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준 아빠가 갑자기 연락하면 지훈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지훈이도 분명 당황할 거예요. 알아서 해.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튿날 정말로 도훈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마치 단골 손님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시켜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도훈은 지훈이에 대해 많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저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12년 동안 혼자 지켜봐왔는데 이제 와서 궁금해한다니. 지훈이가 중학교 때 축구를 했었어. 꽤 잘했는데 키가 안 커서 포기했지. 축구를?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알아. 예전에 맨날 경기 보느라 집에도 안 들어왔잖아. 순간 우리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색해진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훈이 매일 오는 게 그리 싫지만은 않았어요. 12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상대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도훈이 분식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도훈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고마운 마음에 매일 와서 밥 얻어먹는데 미안해서. 노란 프리지아였어요. 제가 연애할 때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받을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받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가게 어딘가에 두면 돼. 결국 저는 꽃을 받아서 카운터 한쪽에 물에 꽂아뒀습니다. 노란 꽃이 소박한 분식집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프리지아를 보며 1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제가 꽃을 참 좋아했었죠.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왜 자꾸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걸까요? 그날도 도우는 평소처럼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예전보다 말이 많아진 거였습니다. 와이프랑은 어때? 제가 갑자기 물어보자 도훈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가? 재혼 생활 말야. 행복하지? 사실 저도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거였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도훈의 대답이 모호했어요. 처음에는 요즘은 좀 복잡해. 무슨 일인데? 내가 여기 다닌다는 걸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도훈이 와이프에게 이곳에 오는 걸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오지 마. 괜히 부부간에 문제 생기게. 아니야. 나는 여기 오고 싶어. 왜? 편해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곳을 찾은 기분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12년 전에 네가 뭘 했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도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1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훈은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점심시간에, 때로는 저녁시간에. 어떤 날은 지훈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 사진들, 중학교 축구부 사진들. 정말 잘생겼네.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지. 순간 우리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12년 동안 혼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네가 뭘 해줬다고 우리 아들이야? 맞아. 미안해. 당신 아들이 맞지. 도훈이 고개를 숙이자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단단히 쌓아올린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도훈이 오지 않으면 왜 안 오나 싶어서 문 쪽을 자꾸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런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첫사랑의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비록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떠났지만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시 예전처럼 되지는 않겠다고. 지훈이의 결혼식만 무사히 마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도훈이 분식집에 다닌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시간에 도훈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3개 열리면서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도훈의 와이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았냐고?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 줄 몰랐어? 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박선영 씨죠? 지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네, 그런데
전처가 무슨 낯으로 연락을 해요?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요. 순간 분식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우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지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무슨 오해요? 내 남편이 매일 전처 가게에 드나드는 게 오해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다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끄러워지면 안 됐어요. 제발 둘이 싸우지 마세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빠를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한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지연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결혼식장에서 만나지 않고 여기서 만나요? 매일 혼자.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왜 도훈이 매일 오는지, 왜 제가 그걸 허락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 아직 서로 미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선영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뭐, 지금 당신이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부부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고, 이런 소동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두 분 다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는 가게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먼저 내 남편한테서 손 떼요. 12년 전에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지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2년 전에 끝난 사이였어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여기 오지 못하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그게 아니야. 됐어요. 와이프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저는 차갑게 말하며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지연은 도훈의 팔을 잡아 끌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남은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날카로운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저를 감싸며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정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뿐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훈이 여기 올 수는 없다는 것. 결혼한 남자가 전처의 가게에 매일 드나드는 건 어떻게 봐도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앞으로는 오지 마. 와이프 말이 맞아. 우리는 끝난 사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작은 일상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다음 날부터 도훈은 정말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안 오니까 가게가 썰렁한 기분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지훈이가 가게에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빠가 어제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술 마신 것 같기도 하고. 그 2주 안에 도훈은 아들과도 꽤 친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도훈이 지훈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도 의외였고, 술을 마셨다는 말도 걱정됐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결혼 축하한다고, 좋은 아빠 못 되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지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도훈이 술까지 마시면서 그런 말을 했다니.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거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와이프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그 답을 알게 됐어요. 동네의 친한 아주머니가 가게에 와서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선영아, 네 전 남편, 저번에 매일 오던 그 남자 맞지?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면 알지. 근데 그 남자, 어제 길거리에서 대판 싸우고 있더라. 완전 여자한테 꼼짝 못하던데, 지금 와이프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 때문에 그 부부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나야.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왜 전화했어? 와이프가 또 화낼 텐데. 지연이는 친정에 갔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 우리 이혼할 것 같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설마 저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원래부터 좋지 않았어. 도훈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와이프가 뭐라고 해? 전처랑 아직 미련이 있냐고. 왜 매일 그 가게에 갔냐고. 자기를 속이고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지은이 얘기 듣고 싶어서 간 거라고 했지. 근데 믿지 않더라. 사실 저도 그 말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정말로 단순히 밥만 먹으러 온 건지, 다른 마음은 없었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연이가 돌아와서 이야기해 봐야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닐까.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저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12년 전에 끝난 일이고 지금 도훈의 문제는 도훈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훈이의 결혼식만은 무사히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아이의 행복한 날이 망쳐져서는 안 되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늦게 낯선 남자가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죠. 박선영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한도훈 씨를 찾고 있는데 여기 자주 온다고 들었거든요.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도훈이 여기 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이제 여기 안 와요. 아, 그러세요? 혹시 연락되면 지연이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연락 주라고 전해주세요. 남자는 명함 하나를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영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지연이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와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지금까지 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증거까지 가지고 왔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훈의 와이프가 외도를 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 사진이랑 메시지 내용까지 다 있어. 호텔 들어가는 사진, 둘이 키스하는 사진.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고 도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왠지 며칠 전 분식집에 와 도훈을 찾던 그 남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뭘 원하는데? 1억을 달라는 거야. 안 주면 내 회사에 모든 사진을 뿌리겠대. 사장 와이프의 실체라고. 도훈은 회사에서 사장이라 이미지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치명적일 거였어요. 겹박이네 그거. 맞아. 근데 와이프는 뭐라고 해? 만나서 얘기했어? 응. 친정에서 불러냈어. 그런데 오히려 지연이가 더 당당하더라. 도훈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지연을 추궁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외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쌤쌤이잖아. 당신도 전처 분식집 들락거렸잖아. 나도 옛날 남자친구 만난 거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화를 냈지. 난 밥만 먹으러 간 게 다라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고. 근데 지연이는 믿지 않더라. 도훈의 목소리에서 억울함이 느껴졌어요. 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게? 이혼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 돈은? 안 줄 거야.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야. 며칠 후 정말로 도훈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연의 외도가 명확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으니 승소는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연은 끝까지 억지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외도는 인정하면서도 도훈이 전처와 만난 것도 정신적 불륜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지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매일 전처 가게에 가서 밥을 먹고 꽃까지 사다 줬어요. 이게 정신적 불륜이 아니면 뭐예요? 하지만 판사는 지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순히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눈 것과 실제로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도훈이 승소했습니다. 지연은 재산을 포기하고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마지막에 지연이 법정에서 소리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늙은 놈이랑 살아줬더니 어이가 없네. 그 말을 전해 들으니 씁쓸했어요. 도훈은 이혼이 확정된 후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영아, 이혼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아니야.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겠지.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훈이 결혼식에는 올 거지?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그럼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12년 전에 도훈은 다른 여자 때문에 저를 떠났고, 이번에는 결국 그 여자의 배신 때문에 이혼하게 됐네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지훈이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라 마음이 한결 편했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앞치마만 두르고 지냈는데 오늘만큼은 이쁜 한복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친구들, 제 분식집 단골 손님들,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들 축하해주러 온 분들이었어요. 선영아, 지훈이 정말 잘생겼다. 신부도 너무 예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12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한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아, 왔구나. 도훈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12년 전 우리 결혼식 때 입었던 것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신부한테 잠깐 인사하러 갔어. 긴장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뭐가? 모든 게 다. 지훈이 키운 것도, 내가 분식집에 갈 수 있게 해준 것도. 도훈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당연한 거였어.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때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각자 자리로 향했어요. 신랑이 입장한다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지훈이가 나타났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훈과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신랑이 혼자 입장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와 도훈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2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걷고 있다니. 단상에 올라간 지훈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2년 동안 저를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훈이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아버지께도 감사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12년 전 도훈이 떠났을 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하지만 오늘 지훈이와 도훈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원망이 사라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으면.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행복한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지훈이가 저와 도훈을 양옆에 세우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지. 지훈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12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도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선영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뭐? 지훈이를 정말 잘 키웠어. 저런 아이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보람 있었어. 나도 이제부터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도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좋아할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2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지훈이와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내 인생은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만큼은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낸 엄마로서 충분하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도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주어진 거죠.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떡볶이 끓이고, 단골 손님들과 수다 떨고, 가끔 지훈이 전화 받고, 이제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래왔듯이 제 속도대로 살아가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